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가 임금과 똑같은 과부와 평양기생 이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더불어 성군으로 불린 조선 제9대 국왕 성종의 시대는 태평성대였다. 어느 날 드물게 성종이 한가했는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여봐라. 관상감 관리를 빨리 들라고 일러라. 어명에 따라 관상감에서 일관이 와서 부복하니 임금이 물었다. 조선 팔도에 과인과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꼬?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구나. 과인과 같은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을 모두 찾아서 대궐로 초청하도록 하라. 예, 전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전국에 어명을 내려 찾았는데 딱 한 사람. 중년 과부밖에 없었다. 급하게 불리어 올라와서는 어전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임금이 물었다. 네 사주팔자가 과인과 같다고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일들을 소상히 아뢰거라. 예, 전하. 빠짐없이 아뢰겠나이다. 소인은 옛날 어릴 때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뒤에 돈을 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면천되었나이다. 혼이 나였으나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로 살고 있사옵니다. 세상을 버릴 때 남편이 많은 전답을 유산으로 남겨서 사는 데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이 여종의 신분에서 면천된 때를 물어서 추적해보니 자신이 왕위에 오른 때와 일치했다. 다음으로 여인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시기를 물어서 맞추어 보니 바로 중전 공예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이에 임금이 감탄하였다.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나? 그 참 신기한 일이로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다. 듣고 보니 재반 사정이 과인과 매우 비슷하구나. 다만 과인은 수십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매일 밤 예쁜 여인의 맨몸을 안고 속살을 맞대어 잠자리를 즐기거늘 너는 과부의 몸으로 밤에 홀로 외로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테니 그것만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으로서 내 연민의 정이 이는구나. 과인과 사주팔자가 같다는 인연도 있고 하니 짐이 누구를 시켜서라도 그 고독을 달래줄 수도 있겠는데 어떠냐? 이 말에 과부는 웃으면서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지엄하신 전하의 앞이라 바른 대로 아뢰겠나이다. 소인도 본시 성품이 풍정을 좋아해서 남편 살아있을 때도 하룻밤에 한 번 잠자리로서는 결코 만족해 하지 못해 남편이 힘들어했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임금을 한번 힐끗 쳐다본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전하, 옛날 중국 당나라의 측천무후가 많은 산의 첩을 거느렸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과부가 된 이후로 수십 명의 남자를 사귀어 밤마다 교대로 불러들여 상대하면서 밤을 새워 즐기는 것으로 낙을 삼아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가엾게 여기지 마옵소서. 소인의 사주팔자가 전하와 일치하여 모든 부분에서 전하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사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그러고 보니 누구라도 팔자 도망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처럼 아뢰고 웃으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고 임금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그 과부에게 귀하고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한편 당시 평양에는 기회와 용모가 뛰어난 이화라는 기생이 있어서 못 남자의 시선을 끌었다.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조정대신들이 모두 이화에 매혹되어 추문에 휘말려 쫓겨오는 일이 많았다. 이를 걱정한 성종임금은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내 유능한 신하들이 기생에게 유혹당하여 폐인이 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 기생을 한 남자에게 의탁해 살도록 해야 신하들을 보호하고 나라가 평안하겠는데. 고심 끝에 성종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허판서를 암행어사로 임명해 평양으로 내려보내면서 단단히 당부했다. 아무리 평양이 색향이라 하지만 내려가는 감사마다 이화라는 기생에게 유혹당해 이를 그르치니 특별히 의지가 굳은 경이 내려가서 이화를 엄격하게 다스려 나라에 우환이 없도록 하라. 어명을 받고 바로 출발한 어사는 평양 근처에 이르러 역졸들을 분산하며 내일 가명에서 만나 암행어사 출두를 하기로 약속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바꾸어 입고 신분을 숨긴 채 어사는 평양성을 향해 걸어갔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사방을 둘러보니 주막이 하나 눈에 띄게 들어갔다. 주막에는 한 어린 소년이 마당에 평상에 앉아 있었다. 어사가 평상에 걸터 앉아 목을 축일 양으로 술을 시켜 한두 잔 마셔보니 의외로 술맛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계속 몇 잔을 더 마셨다. 그러다 보니 술병이 비기에 소년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소년이 술병을 받아들고는 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손님이 술을 더 청하십니다. 술 한 병을 더 내주십시오. 조금 있으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바가지에 술을 떠가지고 나와서 술병에 술을 채웠다. 천하절색인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어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조금 있다 술병이 다시 비기에 술 한 병을 더 요청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여인이 나와서 소년에게 말했다. 마침 술이 떨어졌구나. 얼른 성 안에 가서 술 한 단지만 사오너라. 밤이 늦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주어 소년을 내보내고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어사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집에 술이 다 떨어졌으니 딴 주막으로 가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술을 사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어사는 여인에게 야릇한 눈길을 던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밤이 깊어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기다리던 어사가 여인을 불러 요청했다. 밤이 깊었으니 아무래도 하룻밤 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고 심부름하는 아이도 돌아오지 않는 데다 게다가 방도 단칸방이라 주무시라고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절했다. 그러자 어사가 간청했다. 정 그렇다면 마루에서라도 자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밤이 아주 깊기를 기다렸다가 어사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누워 자는 여인을 끌어안으면서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용서하십시오. 내 지금까지 부인같이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모두 부인에게 빼앗겨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여인을 더욱 힘껏 끌어안으니 여인이 울먹이면서 말했다. 수절하고 있는 과부의 절개를 꺾어 훼손하면 저는 어찌 살겠습니까?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사오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가 주십시오. 이에 어사는 진심을 담아 여인을 달랬다. 부인,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런 걱정은 마시고 나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내가 당신을 데리고 한평생 함께 살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내 말을 믿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허락하는 듯하였다.
어사는 여인을 안아 옷을 벗기고 마음대로 속살을 맞대어 그 몸을 다 가졌다. 아침에 어사가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떠나려 하니 여인이 팔목을 내밀었다. 선비님, 말로만 한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표로 이 팔목에 이름을 써주시고 떠나십시오. 어사는 그야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여인의 팔에 자기 이름인 허민 2글자를 뚜렷하게 써주고 떠나갔다. 사실 주막의 여주인은 바로 그 유명한 기생 이화였다. 조정에서 자기를 처치할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염탐하여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 주막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막을 나선 어사는 곧바로 가명으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고 자리에 좌정한 다음 명령을 내렸다. 왕명을 받들어 많은 조정 관리를 폐인으로 만든 기생 이화를 처단하려고 왔소이다. 평안감사는 빨리 이화를 잡아 이 앞에 대령시키도록 하시오. 어사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니 감사의 지시를 받은 군졸들이 이화를 끌어내어 땅에 엎드리도록 했다. 어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하명했다. 평양기생 이화는 들어라. 그러자 땅에 엎드린 이화가 울면서 아뢰었다. 지은 죄가 막중해 형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기에 앞서 왕명을 집행하시는 어사나으리께 제가 지은 시 한 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뭐라고? 내가 지은 시라고 했겠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이에 관원이 이화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 어사에게 올리니 어사가 받아서 펼쳐보는데 그 시는 이러했다. 이화의 팔 위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는가? 검은 먹물 깊이 스며 글자마다 선명하네. 차라리 대동강물은 말라서 없어질지라도 이 마음 처음 맹세 저버리려 하지 않겠지. 어사가 놀라서 엎드려 있는 이화를 내려다보니 이화가 한쪽 소매를 걷어 치켜들고 있는데 그녀의 팔에는 오늘 아침에 자신이 써준 허민이라는 2글자가 있었다. 이에 차마 이화를 처단하지 못하고 내린 명령을 거두었는데 그렇다고 왕명을 어길 수도 없어서 큰 고민에 빠졌다. 허민은 임금의 처분에 따르기로 하고 내력을 자세히 적어 보고하고는 어명을 기다렸다. 어사가 올린 글을 읽어본 임금은 대신들을 돌아보고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연 평양기생 이화는 명물이로다. 앞서 내 유능한 신하들이 유혹당했던 이유를 알만하구나. 이제 종신토록 한 사람에게만 매이게 하여 후환을 없애야겠다. 그러고는 어사에게 글을 써서 내려보냈다. 이화의 밭에 허민이 홀로 경작하여 농사지음을 허가하노라. 임금의 말대로 허민은 이화를 데리고 상경하여 한평생 잘 살았다. 이후로는 평양으로 가는 관리들이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